안녕하세요. 2020 10월 고3 학력평가 생명과학원 해설을 함께할 리얼 멘토 현원석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문제의 난이도,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수능 때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할지 방향 등에 대해서는요, 쌤이 따로 총평을 마련해 놨으니까 총평 안 본 친구들은 꼭 한번 확인하시고, 쌤이랑 이번 시간에는 1번부터 바로 해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 어떠한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바로 생물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어요. 항생제 내성 세균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선 기억하고 니은에 대한 예가 생물의 특성 중에서 어느 것과 가장 관련이 깊으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을 보면요, 항생제 과다 사용으로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항생제 과다 사용이라는 다른 환경에 대해서 이 세균들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끔 뭔가 적응하고 진화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응과 진화, 이 1, 2번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니은을 보시면 항생제를 분해하는 단백질을 합성하기 때문에 항생제에 죽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때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 단백질을 합성한다. 합성에 합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합동, 흡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동화작용이고 흡열 반응이다. 자, 이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은 바로 물질대사였죠. 물질대사에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고 효소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생물의 특성으로 적절한 거 고르면 이제 적응과 진화, 물질대사 해가지고 1번 골라주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2번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효모를 이용한 물질대사 실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바로 1번 문제에서 썼던 물질대사와 관련된 효모의 실험인데, 효모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파악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효모라는 애들은요, 산소가 있으면 산소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자, 이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 알코올을 생성하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산소 호흡을 하든 무산소 호흡을 하든 얘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생명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에요. 알겠죠? 자,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다. 자,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분해하는데 영양소를 분해한다라는 거죠. 좋아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가 포도당이에요. 그래서 포도당을 이용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알코올 발효를 하면 어떠한 그 과정이 형성이 되느냐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운 후 입구를 솜으로 막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입구를 솜으로 막았죠. 그럼 이제 무산소 호흡인 알코올 발효를 보겠다라는 것인데, 이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면 포도당을 분해해서 알코올도 생성이 되지만 기체가 형성이 돼요. CO2라는 기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포도당을 쭉 넣어놓고 효모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응을 시켜주면 점점 CO2가 발생하는데, 이쪽에서 CO2가 발생되기 시작해요. 이쪽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맹관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포도당 용액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기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맹관부의 수면이 내려가는 것이죠. 그 수면이 내려가는 만큼 기체가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효모를 이용한 물질대사 실험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발효관 A하고 B는 차이점이 무엇이냐 라고 봤더니, 효모액은 똑같은 양을 넣어줬고요, A에는 증류수를 넣어줬고, 그 다음에 B에는 5%의 포도당 수용액을 넣어줬어요. 그쵸? 그러면 무언가를 다르게 바꿔줘서 넣어줬죠. 이 바꿔준 값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조작 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조작 변인은 이 포도당 수용액에 그 넣어준 유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로 인해서 이제 바꿔지는 값, 바뀌는 결과값을 우리는 종속 변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종속 변인은 여기서 무엇이냐, 무엇을 관찰한 거냐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양을 측정을 했대요. 그러면 얼마만큼의 기체가 발생했느냐, 이걸 알아본 결과값은 종속 변인이 되는 것이죠. 맞아요? 자,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은 조작 변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양은 조작 변인이 아니라 종속 변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니은 나에 비해서 CO2가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나의 비를 보면 포도당 수용액을 넣어줬고 효모를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모가 포도당을 분해해서 알코올도 발생시키지만 CO2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 CO2가 발생한다는 맞는 설명 이렇게 골라줘야겠죠. 네, 디귿. 실험 결과 맹간부의 수면의 높이는 A가 B보다 낮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A에는요 증류수를 넣어줬고 B에는 포도당 수용액을 넣어줬어요. 얘네들 포도당을 분해하면서 CO2를 많이 발생시킨다 라고 했기 때문에 포도당을 넣어준 이 B 발효관에서 기체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수면의 높이가 낮아졌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B가 낮은 거니까 A가 B보다 낮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죠. B가 더 낮은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 되는 것이고 니은만 정답이 되니까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좋아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가장 잘 나오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 여러분들이 A, B, C가 각각 어떠한 기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오줌 나와 있으니까 오줌하고 관련된 A는 배설계가 되겠죠. 쌤은 앞 글자만 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체 교환과 관련된 기관계는 호흡계였어요. B는 호흡계고, 다음에 이제 영양소를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배출하고 그런 기관계는 무엇이냐? 바로 소화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순환계를 통해서 여러 물질들이 이동을 하고 운반되어지면서 이제 조직세포가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계가 통합적 작용을 한다라는 그러한 그림인데, 자,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대장은 A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기관의 이름을 주고 어떠한 기관계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거 정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러면 우선 대장이라는 것은 소화계에 속해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A 배설계가 아니라 C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수능 때까지 개념의 구멍을 조금씩 메꿔야 되잖아요. 자, 이 문제를 풀면서 대장이 혹시 배설계 아닐까 이렇게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학생들은 한 번 더 정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우선 여기에서 나왔었던 우리 소화계 대표적인 기관을 말하세요 라고 한다면 간, 이자,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대장, 위 이런 것들, 음식물이 지나가는 기관과 그 다음에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 그게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는 소화계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환계도 한번 볼게요. 자, 순환계는 심장, 그 다음에 혈관인데, 혈관하면 여러분들 대동맥, 폐동맥 이런 것들 들어봤죠? 그러한 것들이 다 순환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호흡계, 호흡계 하면 폐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고, 배설계 하면 콩팥은 반드시 기억해야죠. 콩팥은 배설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이 정도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니은이요. B는 호흡계이다. 이런 건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바로 찾아낼 수 있고, C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C는 소화계로 영양소가 흡수된다 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아미노산, 영양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디귿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4번으로 가볼게요. 자, 4번은 약간 2단원과 3단원의 콜라보적인 성격이 강한 문제죠, 여러분들. 사실 당뇨병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물질대사와 관련된 질병에 대한 문제인가 라고 봤더니 보기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항상성 조절에 관련된 내용이 더 비중 있게 나와 있어요. 자, 우선 그래프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정상인과 당뇨병 환자가 포도당을 섭취했을 때 혈당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어떠한 그래프가 출제가 됐었냐면 호르몬 X의 변화, 이제 포도당 섭취한 다음에 호르몬 X의 변화 해가지고 그 X는 인슐린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혈당량의 변화만 그래프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자에서 혈당량 조절 호르몬 X가 적게 분비되어 당뇨병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뇨병 환자의 원인을 알려줘 버렸습니다. 호르몬 X의 분비가 부족하대요. 이때 호르몬 X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호르몬 X는 무엇이다? 바로 인슐린이다. 당뇨병과 관련된 호르몬은 인슐린이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야 되니까 기억은 우선 맞다 표시할 수 있겠죠. 니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문장을 딱 떠올리셔야 되죠. 그치, 무엇이었냐면 이자의 배인 간에서 포글포글. 자, 이거 한 문장으로 선생님이 혈당량과 관련된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자, 이자에서 이제 알파세포, 베타세포 있는데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된다고요. 그쵸? 그럼 우선 니은 해결되잖아. 이자의 알파세포 아니고 베타세포다. 이렇게 니은은 틀렸다라는 거 됐고, 그러면 이 인슐린의 표적기관은 간이기 때문에 간에 가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거니까 포도당은 저분자, 글리코젠은 고분자니까 합성이 일어나는 거죠. 합성. 근데 여기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간에서 글리코젠 분해를 촉진한대요. 글리코젠의 분해는 이에 반대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에 의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슐린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이죠. 글리코젠의 합성을 촉진한다라고 하면 인슐린의 작용은 맞는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니은 디귿 잘못된 보기였고 기억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자 5번으로 가볼까요? 자 5번도 우리가 조금 쉽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였는데 신경계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도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기억하고 니은은 연수와 척수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했겠지. 선생님 그림만 보고 내가 척수인지 연수인지 알아야 되나요? 뭐 이제 많이 공부하고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딱 보고 여기 이렇게 나비 모양이 안에 속질인 거 이거 척수야 이렇게 문제를 푼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무엇을 보고 여러분들이 알아냈어야 되냐면 지금 심장에 연결된 이 두 개의 자율신경계의 구조를 보고 알아낼 수 있었어요. 지금 보면 중추를 기준으로 두 개의 뉴런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자율신경 중에서 어떤 거냐? 앞에 뉴런이 짧고 뒤에 뉴런이 긴 거죠? 교감신경입니다. 그 다음 얘는요, 중추는 연수예요. 자, 그러면 중추를 기준으로 앞에 뉴런 길고 뒤에 뉴런 짧잖아요. 부교감이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다 어디에 있다? 척수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게 척수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연수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부교감신경은 이제 조절 중추에서부터 뻗어져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응용해서 적용시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A, B 다 찾아냈으니까 보기로 가볼게요. 기억의 속질은 백색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헷갈리는 친구들 많죠. 대뇌의 속질, 대뇌의 겉질, 척수의 속질, 척수의 뭐 겉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하나만 딱 기준점을 잡으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은 대속백이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었냐면 대뇌의 속질은 백색질이야 이거였어요. 그러면 겉질은 당연히 똑같은 색이 아닐 테니까 회색질이겠죠. 그 다음 대뇌하고 척수는 반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기억 척수의 속질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거 사실 쓸 필요 없이 대속백이라고 했으니까 척수의 속질이 회색질이야 이렇게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회색질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백색질이 아니라 회색질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속백 기준으로 척수는 반대다 라고 생각하자.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니은은 뇌줄기를 구성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까먹을까봐 선생님이 뇌줄기는 정말 잘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중요한 뇌교육 연수가 있다고. 그래서 뇌줄기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중간내 뇌교 연수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니은은 연수니까 뇌줄기를 구성하는구나. 오케이. 골라내시면 되는 거죠. 디귿. 뉴런 A와 B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잘 물어보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은 딱 하나만 다르다. 어디?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다르다. 나머지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말단,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 모두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아세틸콜린이 나오죠. 아세틸콜린. 하지만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랬어? A하고 B는 둘 다 신경절 얘는 신경절 이후 뉴런이고 얘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지만 아세틸콜린 나오고 노르에피네프린 나오니까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물질은 다르다라고 해줘야 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되는 것이고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6번 가볼게요. 6번 봅시다. 그림은 사람이 어떤 체세포를 배양하여 얻은 세포 집단에서 세포당 DNA량에 따른 세포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 세포 주기하고 관련해 가지고 많이 공부했었던 그래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지금 세포당 DNA량에 따른 이 X축을 보고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포 주기에 어떤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그 구간에 존재하느냐 이걸 알아낼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세포당 DNA량이 1 아니면 2예요. 그러면 1하고 2 사이에서는 DNA 복제가 일어날 것이고 그 DNA 복제 전인 1의 DNA 상대량을 갖고 있는 1번 구간에 있는 애들은 지원기의 세포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2번 구간에는요. 이제 DNA 복제가 일어난 후라고 볼 수 있으니까 G2기의 세포가 있거나 또는 분열기, M기, 선생님이 M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분열기의 세포가 존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의 구간에는 S기가 존재하겠네요. 그치? 아, X축을 보고 G1, S, G2, M기 중에 어떠한 세포들이 존재하느냐를 알아낼 수 있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세포수라는 것이죠. 자, 이 세포수는 지금 DNA 상대량 1인 애를 갖는 애들, 즉 지원기에 있는 세포들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세포 주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례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세포 주기로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지금 G1기의 시간이 가장 긴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뭐 이제 S, G2, 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보기 볼게요. 기억. 구간 2의 세포 중 방추사가 형성된 세포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방추사가 형성된 세포라고 했어요. 자, 그럼 방추사의 형성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세포 주기 중에서 언제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죠? 맞아요. 분열기예요. 분열 전기에 들어가면서 방추사가 형성되기 때문에 구간 2에 분열기 있으니까 방추사 형성된 세포가 있다? 맞다. 이렇게 골라내면 되고요. 그 다음 니은 이 체세포의 세포 주기에서 지원기가 G2기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세포 주기에서 지원기에 존재하는 세포수가 가장 많으니까 지원기의 길이가 G2기의 길이보다는 길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맞고 디귿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핵막이 소실된 세포. 자, 이제 핵막은 또 언제 소실이 되느냐? 분열기에 들어가면서 전기 때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간기 때는요. 핵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간 1은 지원기로서 간기에 존재하는 것이고 구간 2는 간기인 G2기 있지만 분열기인 세포도 있으니까 핵막이 소실된 세포는 어디에 더 많겠어요? 여기 분열기가 있는 2번에 많겠죠. 그래서 구간 2에서보다 1에서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구간 2에서 더 많다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 니은 정답이 되는 것이고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페이지가 이제 7번부터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소요해가지고 조금 난이도가 높다라고 느낀 친구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수능 때까지 해야 될 일은 이러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문제들 같은 거를 좀 빠르게 해결하는 거. 아시겠죠? 자, 우선 7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볼게요. 표는 세균 X가 사람에 침입했을 때 방어작용에 관여하는 세포 1, 2, 3의 특성을 나타낸 것인데 대식세포, 형질세포, 보조트림프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특징을 보고 우리가 어떠한 세포인지 골라내야 되는데 우선 항체를 분비한다라고 했어요. 항체를 생성해서 분비하는 세포는 하나죠. 형질세포.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형질세포밖에 없어요. 형질세포다. 이렇게 찾아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비림프구의 분할을 촉진시켜준대요. 비림프구의 분할을 촉진해주는 거는 보조티림프구의 역할이다. 그 다음 X를 세포 안으로 끌어들여 분해한대요. 이제 그 세균 X를 끌어들여서 분해하는 건 식균 작용을 풀어놓은 거예요. 식균 작용하는 세포 누구죠? 대식이에요. 대식세포. 대식세포입니다. 좋아.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볼게요. 기억. 기억에 의한 방어작용은 체액성 면역이다. 자, 기억이 뭐냐면 X에 대한 항체예요. 항체. 다시 한번 써보면 체자가 들어가잖아. 그치? 항체가 관여하는 건 체액성 면역이다. 체 기억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에 해당한다. 맞고요. 니은 이는 골수에서 성숙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다 백혈구예요. 그쵸? 자, 백혈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림프구도 대식세포도. 그 백혈구들은 골수에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골수에서 생성된 림프구 중에서 B림프구와 T림프구가 있는데 어디에서 성숙되느냐에 따라 B와 T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B는 뭐냐? 골수에서 성숙한 거다. 하지만 T가 들어간 애들은 가슴샘에서 생숙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골이 뼈 골자니까 우리 B는 본이에요. 본. 본의 앞글자. 그래서 뼈의 본, B와 골 합치면 나머지 T는 가슴샘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E는 골수에서 성숙되었다? 틀렸죠. 왜냐? T가 들어갔으니까. 가슴샘에서 성숙된 것이다. X. 이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디귿. 3은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라고 했어요. 지금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감염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병원체를 구별하지 않는 방어작용입니다. 우리 대식이가요. 대식세포가 세균이 들어오든 바이러스가 들어오든 구별하지 않아요. 병원체 구별하지 않고 안으로 끌어들여서 분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맞는 보기 선지가 되는 거죠. 기억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8번 같은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경향성을 파악한 친구들은 아마도 8번 빠르게 풀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유전형질 간은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나는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자, 이때 지원기의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래요.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니까 성염색체라고 생각한다면 XY가 있겠구나 라는 것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포에 들어있는 이 각각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보고 각각 어느 시기에 있는 세포들이냐 그거를 맞춰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세포를 매칭하는 문제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각 시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자, 우선 첫 번째 1은요 지원기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지원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DNA가 복제되기 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지원기에 있는 세포들은 유전자형이 곧 DNA 상대량이다. 이러한 특징을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원기에 있는 그 DNA의 유전자의 DNA 상대량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밑에 하위 세포 분열을 쭉쭉쭉 진행할수록 갑자기 여기 있던 게 여기 없던 게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2번하고 3번에서 만약에 그 유전자 DNA 상대량이 1이나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한다면 여기엔 반드시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선 지원기가 될 수 있는 세포를 기억, 니은, 디귿에서 후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억을 보니까요. 여기 라지 H 있죠. 그 다음에 스몰 H는 물음표이고 라지 T 0이에요. 0이라고 이렇게 딱 주어진 게 하나의 힌트가 됩니다. 자, 근데 니은에서 보니까 라지 T가 1이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기억이라고 한다면 이 밑에서 갑자기 얘한테 없던 게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1은 기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그러면 니은일까라고 봤더니 니은도 마찬가지의 그 내용으로 여기 스몰 t가 0이죠.
0인데 디귿에서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0인데 밑에서 1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1이 될 수 없으니 나머지 하나인 디귿이 1의 세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 그러면 이제 어떠한 그 유전자형인지는 조금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 이제 계속해서 2번, 3번의 세포를 찾아볼게요. 2번, 3번의 세포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자, 2번은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네들은 이제 1분열이 끝났지만 여전히 염색 분체가 존재를 합니다. 염색 분체가 존재한다라는 소리는요. 복제된 상태의 유전자를 오롯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인즉슨 얘네들은 DNA 상대량이 1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맞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분리할 때 돌연변이 일어났을 때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염색 분체가 존재하는 이 단계나 이 단계의 세포들은 DNA 상대량 1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딱 나오죠. 지금 니은에서는 DNA 상대량 1인 애가 있죠? 그러면 얘는 니은은 2번의 세포가 될 수 없으니까 기억이 2번의 세포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은 3번의 세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A하고 B에는 얼마의 DNA 상대량을 채워 넣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우선 알 수 있는 내용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디귿은요 지원기의 세포였으니까 이 밑에서 만약에 DNA 상대량이 존재했다면 얘도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하위 단계에서 1이 있었으니까 얘는 1 이렇게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라지 T랑 스몰 T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구나.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자, 근데 지금 정자의 형성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DNA 상대량이 각각 대립 유전자를 각각 하나씩 갖고 있으면 얘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요 H와 관련된 거는 얘는 스몰 h는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는 만약에 상염색체에 존재한다면 라지 H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성염색체에 존재한다면 X에 있든 Y에 있든 라지 H를 하나 갖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가 1이냐 2이냐 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아래 하위 단계에서 보니까요. 지금 니은 이 3번에서 라지 H는 없어요. 만약에 얘가 라지 H였다면 이쪽으로도 라지 H 가고 이쪽으로도 라지 H 가서 이쪽에 라지 H 가서 1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0이니까 얘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요. 이 H는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DNA 상대량 값이 2가 아니라 1이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쭉쭉 바로 해나갈 수 있죠. 왜냐면 디귿에 처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2번을 보니까 2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여기 기억이죠. 라지 H가 갔어요. 라지 H 갔어요. 그러면은 이쪽에는 다른 성염색체가 갔겠죠. X든지 Y든지 다른 성염색체가 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라지 T는 없대요. 그러면은 스몰 T가 가야겠죠. 그러면은 스몰 T 같고 이쪽으로 라지 T 갔다 라고 하고 여기가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 3번에는 어떤 애들이 있을 것이냐. 여기 상염색체에서 염색분체 분리되면서 라지 T 하나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H는 없지만 성염색체 하나가 존재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스몰 h는 여전히 0이 돼야 되는 거고 나머지 다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기억 가볼게요. 디귿은 1이다. 맞죠? A 플러스 B는 2이다. A는 2, B는 0이니까 2이다. 맞고요. 디귿, 기억에서 라지 H는 성염색체에 있다. 얘네들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만약에 고민했거나 틀린 학생들은 반드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어떤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했을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자, 삼투압 조절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이러한 문제도 선생님이 확실하게 빠르게 푸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딱 한 줄만 옆에다 쓰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자기는 머릿속에서 연상이 다 된다 그러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만 쌤이랑 연습한다 생각하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물을 섭취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요? 자, 혈장 삼투압이라는 것은 말은 어렵지만 체내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들어왔어. 그럼 농도는
낮아져야죠. 그쵸? 물이 많아졌으니까 혈장 삼투압 낮아진다. 자, 그러면 이 삼투압의 변화에 따라서 ADH의 분비량이 조절이 되는데, 자,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ADH의 분비는 많을 필요가 없죠. 왜? 얘의 기능이 뭐냐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예요. 물이 많으니까 수분 재흡수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ADH가 적어지고 ADH 분비량 적어지고 수분 재흡수량 적어진다. 요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분 재흡수량이 적어지면 오줌의 생성량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증가하겠죠. 오줌은 많이 생성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생성된 오줌의 삼투압을 보면 오생과 오삼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간다. 요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어떠한 것이 나와 있냐면 물 섭취한 다음에 오줌 생성량이 증가한다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봤냐면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높은 것만을 골라보래요. 1에서가 2에서보다 높은 것만을 골라보랍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얘네들 다시 따져봐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냐? 지금 뭐냐? 1에서는요. 오줌 생성량이 2에 비해서 어떠한 상황이에요? 낮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줌 생성량을 낮게만 설정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옆에다 쓴 거에서 화살표 방향은 다 반대가 되겠죠.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야. 오줌 생성량이 더 낮을 때 혈장 삼투압은 어떠냐? 더 높다. 그러면 1에서가 더 높은 거 맞네. 오줌 삼투압도 더 높다. 맞네. 혈중 항인 호르몬의 농도 ADH죠? 더 높다. 그래서 얘네 세 개가 다 높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5번 답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는 요인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딱 써놓고 인과관계만 제대로 설정하면 삼투압 조절은 틀릴 일이 없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아마도 10번에서 헤맨 친구들 좀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 쉬울 것 같은데 라고 하고서는 접근을 했는데 뭔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뒤에 푸셔야 돼요. 다른 자신 있는 문제부터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푸시고 이런 문제들을 보셔야 돼요. 수능에서도 신유형이 나올 확률은 높으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가는 사람 1, 2, 3의 혈액에서 응집원 B와 응집소 베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래요. 자, 발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B하고 베타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지 이 B하고 베타하고 응집됐느냐 안 됐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푼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제대로 발문을 안 읽고 이거 당연히 응집이겠지 하고서는 접근하는 친구들은 아예 반대로 생각해서 표랑 매칭이 안 돼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이 혈액형인 애들이 B하고 베타를 갖느냐 안 갖느냐를 알려준 표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 1에서는요. 응집원 B를 갖고 응집소 베타는 모른대요. 그러면 응집원 B를 갖는 애들을 생각해보면 B형 아니면 AB형이죠. 얘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써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응집소 베타를 안 갖는데요. 베타를 안 갖는다라는 소리는 누구 아니면 누구일 것이냐면 얘도 B형 아니면 AB형이 되겠죠. 이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3번은 응집소 베타를 갖는데요. 갖는 혈액형이 누가 있냐라고 한다면 O형 아니면 A형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빠르게 찾아낼 수 있었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는 무엇이었냐면 1, 2, 3의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여기가 이제 응집 반응을 나타낸 건데 기억, 니은, 디귿이 누구의 혈청 중에 하나라고요? 1번하고 2번의 혈청, 그 다음에 항비 혈청 중에 하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할 배경 지식은 항비 혈청이 바로 무엇이냐? 항비 혈청은 응집원 B와 응집하는 혈청이라는 거예요. 즉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혈청이라는 뜻이죠. 이거를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 너무 미지수가 많아요. 물음표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헷갈렸을 건데 이제 여기서 차근차근 어떻게 해 나가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 알 수 있는 것부터 확실하게 알아가셔야 돼요. 알겠지? 우선 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O형 아니면 A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의 혈액은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어떠한 혈청인지 모르지만 응집을 했어요. 그쵸? 그러면 혈청 중에 응집을 했다라는 건 이 혈액은 응집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응집원이 있다.
그치? 그러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 O형하고 A형 중에 누군지를 알아낼 수가 있죠. 왜?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3은 A형이에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좋아. 그러면 3번의 혈액형은 이렇게 빠르게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의 혈액은요, 지금 니은하고 디귿은 플러스가 돼요. 그쵸? 2의 혈액이 지금 니은, 디귿이 어떤 혈청인지는 모르지만 응집이 일어나요. 하지만 이 셋 중에 어떠한 혈청이 있냐면 2의 혈청이 있어요. 즉, 2의 혈액에 가지고 있는 혈청을 뽑아서 응집을 시켰어. 그러면 응집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기 혈액 안에서 자기 응집원과 응집소가 응집이 일어나면 안 되는 원리와 똑같이, 그러면 니은 디귿은 2의 혈청은 아니라는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억이 2의 혈청이구나. 찾아냈죠. 그 다음에 이 물음표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가 3이 A형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3의 혈액에는 A 응집원이 존재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됐다라는 건 이 니은에 뭐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응집소 알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은요, 1의 혈청 아니면 또는 항비 혈청이란 말이에요. 근데 항비 혈청은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알파는 안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니은은 1의 혈청이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1의 혈청. 그 다음에 디귿은 이제 무엇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나머지 하나인 항비 혈청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됐나? 그러면 이제 1의 혈청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응집소 알파를 가지는 건 누구예요? AB형은 응집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이 B형이다. 근데 1, 2, 3이 혈액형이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2는 B형이 아니라 AB형이다. 이렇게 골라내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좋아. 자, 그럼 이제 다 했지 뭐. 자, 이제 볼게요. 기억. 디귿은 항비 혈청이다. 디귿은 항비 맞고요. 1의 ABO식 혈액형은 B형이다. 1은 B형이 맞습니다. 그 다음 2의 혈액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다. 2는 AB형이니까요. 응집원 A하고 B만 있을 뿐 응집소 알파 베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집소 알파가 있다. 틀렸죠. 기억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답은 4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주 단순한 응집 반응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꼬아서 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온다면 뭐 얘하고 가계도가 함께 나오는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출제될 여지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은 빠르게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자, 11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숨 돌릴 수 있는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기억. 소나무는 생산자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생산자는 독립영양생물이에요. 즉 광합성 등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소나무 식물이잖아요. 생산자에 해당한다. 맞고요. 소비자에서 분해자로 유기물이 이동을 한대요. 소비자에서 분해자로, 그 다음에 생산자에서 분해자로,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얘네들 이제 탄소가 이동할 때 유기물의 형태로, 그 다음에 뭐 질소가 이동할 때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봤던 보기 선지들이니까 얘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었을 거예요. 디귿.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토양의 암모늄 이온이 증가하는 것. 이건 뭐 질소 고정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죠. 바로 상호관계에 관련된 문제로서 질소 고정 세균은 생물이에요. 그쵸? 생물적 요인이고요. 토양의 암모늄 이온이 증가하는 것은 이제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잖아요. 화살표 그대로 따라가 보면 생물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니은이죠. 근데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니은이라고 고쳐주시고 기억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 되는 겁니다. 12번 가볼게요. 자, 12번은 이제 우리 질병과 관련된 문제예요. 감염성 질병이냐, 비감염성 질병이냐. 그 중에서 비감염성 질병은 병원체에 의한 질병이 아니죠.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유전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생명과학 원 단원에서 봤을 때 물질 대사와 질병 파트에 나오는 질병들, 뭐 이제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 파트에서 나왔던 질병들, 뭐 여기도 나왔지만 헌팅턴 무도병, 그 다음에 낭포성 섬유증,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비감염성 질병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A는 헌팅턴 무도병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을 거고요. B는요. 병원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나머지 하나는 말라리아라고 했으니까 B는 말라리아가 될 거예요.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이고요.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죠. 그러면 이 특징은 바로 바이러스와 관련된
특징이 출제가 되겠네요. 보기 볼게요. 기억. A는 유전병이다. 그렇지. 얘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한 질병이죠. 유전병 맞고. 그 다음 B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된대요.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은 주로 곤충을 매개로 전염되는데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것이 맞습니다. 디귿. 병원체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그렇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해요. 그렇지. 그래서 기억에 해당한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5번 골라주시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겁니다. 13번 가보죠. 민마리집 신경 A와 B에 대한 자료이다. 뭔가 이렇게 자료가 쭉 나오고 조건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흥분의 전도에서 또 어렵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겁먹었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었던 정말 흥분의 전도에서 쉽게 나왔던 문제예요. 그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이 지점하고 활동전이가 있다라는 거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이 A하고 B의 속도는 정확히 안 알려줬는데 전도 속도가 A가 B의 2배이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그럼 A를 구하든 B를 구하든 하나만 구하면 둘 다 우리가 속도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준 조건이 뭐냐면 P2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요.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P1에서 막전이는 마이너스 80mV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총 경과 시간은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 전도 시간 더하기 막전이 변화 시간이다. 쌤은 막변만 쓰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자극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자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흥분이 도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쉽다라고 했었죠. 즉 지금 우리는 어디서 막전이를 알려주냐면 P1에서의 막전이를 알려줬어요. 그쵸? P1에서의 막전이가 지금 마이너스 80이라는 거는 P1에 흥분이 도착하고 3ms이 지나야지만 마이너스 80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 3일 것이고 총 경과 시간은 4ms일 때라고 했으니까 전도 시간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4에서 3을 빼면 1이라는 것이죠. 즉 P2에서 P1까지 1ms이 걸려서 전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2cm를 가는데 1ms이 걸렸다. 속도 나왔네요. A의 속도는 2cm/ms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B는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 얘는 속도가 반이죠. 1cm/ms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P2에 준 자극으로 발생한 흥분이 P4에 도달한 후 그러니까 아까 줬던 P2의 그 흥분이 자극을 줘서 준 흥분이 P4까지 간 다음에 P3에 다시 한 번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랬을 때 6ms일 때 P4에서래요. 자, 그러면 P4에서 총 경과 시간이 6ms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도 시간이랑 막전이 변화 시간을 알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막전이를 안 알려줬으니까 막전이 변화 시간을 알아야 내가 이 그래프에서 막전이를 알아낼 수 있겠죠? 전도 시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지금 P3에서 P4까지는 4cm인데요. 속도가 1cm/ms이니까요. 4cm 가려면 4ms 전도 시간 설정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막전이 변화는 2ms 동안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흥분 도착하고 2ms 찾아가 보니까 플러스 30. 그래서 기억은 플러스 30이다. 기억 보기가 맞는 보기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니은 A가 3ms일 때 자, A는 뭐였냐면 아까 P2에 자극을 줬을 때 그 다음에 경과된 시간이 지금 아까는 4였는데 3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P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P2에서 여기 P1이랑 P3까지는 똑같이 2cm씩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시냅스가 존재를 해요. 자, 그럼 이 시냅스가 존재한다는 것은 흥분 전달이 일어날 것이고 흥분 전달은 흥분 전도의 속도보다는 좀 더 느리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본 문제죠. 자, 그러면 P2에서 P1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죠? 1ms이에요. 그러면 총 경과 시간이 3이면 전도 1이고 막전이 변화 2니까 여기 막전이 그래프에서 보면 경과 시간이 3일 때 막전이는 플러스 30일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이제 탈분극이 잘 진행됐을 것이고 그러면 P3를 이제 본다고 하면요. P3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흥분 전달이 얼마만큼 동안 일어났느냐라는 건 알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적용시켜야 되는 개념은 뭐라고요? 전달 시간이 전도 시간보다는
더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막전이가 변화하는데 플러스 30이 걸렸다면 P3는 좀 더 느리니까 플러스 30까지도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아직 플러스 30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지금 보기에서 P3에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는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될 수가 없죠. 아직 플러스 30까지 막전이가 변하지도 못했는데 이 막전이 하강구가 즉 재분극이 일어날 수 있나?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딱 값을 정해서 푸는 게 아니라 유추해내는 그러한 문장이었어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디귿. B가 5ms일 때, 자, B는 P3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P1과 P4에서 막전이는 같대요. 자, 우선 P1은 볼 것도 없이 바로 나오죠. 어차피 이쪽으로 흥분 전달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얘는 휴지 전위를 유지할 것이다. 막전이는 마이너스 70mV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P4에서의 막전이를 보면요. 총 경과 시간은 5ms이에요. 자, 근데 지금 P4까지 가는데 4ms 걸립니다. 그러면 막전이 변화 시간은 1ms 걸릴 것이고 1ms 가보면 얘는 마이너스 70보다는 상승한 시점이잖아요. 마이너스 70이랑은 어쨌든 다르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네요. 그래서 같다, 틀리게 해주시면 되고요. 기억만 정답으로 골라서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염색체 그림이 나와 있고요. 이 염색체 그림을 또 약간의 가계도를 생각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주어졌죠. 즉 이제 대립유전자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유추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유형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동물 E에는 6의 형질 A는 대립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암컷은 로마 숫자 1이고요. 그 다음에 수컷은 로마 숫자 2랍니다. 자, 그랬을 때 1과 2를 교배해서 3과 4가 이렇게 태어났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 이렇게 뭐 어차피 사람이 아니더라도 가게도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가게도 그려서 생각하면 됩니다. 1이 암컷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로 쓰고 표현하고 2가 수컷이라고 했으니까 네모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와 나는 이 암컷 또는 수컷의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으니까 우선 가부터 찾아내 볼까요? 이런 염색체 그림 나오면 핵상 먼저 쓰라 그랬죠. 핵상 보면 상동 염색체가 쌍을 다 이루고 있네요. 2n이고요. 2n은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성결정 방식이 사람이랑 비슷해서 암컷이 XX, 수컷이 XY인데 다 똑같잖아요. 아직 성염색체가 뭔지 모르지만 다 똑같으니까 암컷이다. 즉 1의 세포다 라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얘는요, 수컷의 세포가 될 것이고 2번 세포가 될 건데 보니까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N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종이니까 상염색체의 크기와 모양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얘랑 얘 똑같고요. 얘랑 얘 똑같죠. 하지만 얘하고 얘의 크기가 다르네요. 아, 그러면 얘가 Y 염색체고 얘가 X 염색체겠구나. 성염색체를 찾아낸 거예요. 그치? 그러고 보니까 암컷 1은요 라지 R이라는 대립유전자는 가지네요. 그 다음 여기에 대립유전자 가질 텐데 어떠한 건지는 아직 몰라요. 맞아요? 그 다음 여기에도 2는 Y를 가지고 여기에 R과 관련된 걸 가질 텐데 라지 R인지 스몰 R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다. 요거죠. 자, 여기까지 파악을 했어요. 자, 이제 보기에서 이제 어떤 거 파악해야 되는지 볼게요. 기억. 나는 2의 세포이다. 수컷 2. 맞네요. 그 다음 니은 1의 A의 유전자형은 라지 R 스몰 R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판단 안 했잖아요. 다른 조건들을 이제 한번 봐야 되죠. 이 중에서 3은 라지 R만 가지고요. 4는 스몰 R만 가진대요. 근데 이 R이요. 상염색체 있는 게 아니라 성염색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암컷이라면 라지 R이 될 것이고요. 수컷이라면 라지 Y가 될 것이에요. 그 다음 얘도 암컷이라면 스몰 R이 될 것이고 수컷이라면 스몰 Y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거는 지워버리고 판단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 4번이 스몰 R만 가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스몰 R만 가지려면 얘는 어쨌든 스몰 R을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네요. 얘한테 스몰 R을 줘야 되니까. 상이든 성이든. 그쵸? 아니,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래서 라지 R 스몰 R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니은번은 결정했고요. 라지 R 스몰 R이다. 그 다음에 디귿.
3과 4는 모두 암컷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얘는 라지 R만 가지고 있고 얘는 스몰 R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라지 R만 가지려면 여기서 라지 R 주고요. 얘가 라지 R Y여서 라지 R 준다고 하면 얘는 암컷이 되죠. 그 다음 여기에서 스몰 R만 가지려면 스몰 R을 얘가 주고 여기서 라지 R 주면 안 돼요. Y 줘야 돼요. 요렇게 해요. 요렇게 쌍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암컷이면 얘가 수컷이니까 모두 암컷이다. 틀렸죠. 그 다음 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라지 R Y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얘가 라지 R 주고 라지 Y만 주게 된다면 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쪽에서 또 스몰 R만 가지려면 스몰 R 주고 라지 Y 받아야 되니까 또 이게 나와야 돼요. 어쨌든 둘은 또 수컷이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모두 암컷이다는 어떠한 경우를 봐도 모두 암컷인 경우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기억 니은 정답을 고르고 3번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네, 15번으로 가볼게요. 자, 15번 이제 우리 근수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수축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게 막 많은 계산을 요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변화량에서 정확한 원리만 따지면 풀 수 있도록 문제가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동물 가와 나의 골격근 수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X랑 Y 두 가지 종류의 근육 원섬유 마디를 줬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무엇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어차피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요. 기억은 이제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반, 2분의 I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니까 쌤이랑은 액막엽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하기로 했죠. 그 중에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액막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음 디귿도요. Y에서 2분의 I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H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어차피 X랑 Y라는 이 근육 원섬유 마디는 따로 생각하면 되니까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T1하고 T2에서 변화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X에서 T1일 때 X의 길이는 안 주어졌어요. 근데 둘 다 주어진 게 니은이죠. 니은이 뭐냐? 2분의 액막엽인데 T1에서 T2로 갈 때 0.1이 감소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변화량의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X가 만약에 0.2만큼 늘어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랑 똑같이 늘어나는 건 하이였어요. 하이 둘 다 0.2만큼 늘어난다. H 대 I 대 똑같이 0.2만큼 늘어난다. 근데 반대로 가는 게 있었죠. 액막엽,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치는 길이는 반대로 그 길이만큼 변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2만큼 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응용해서 본다면 니은이 2분의 액막엽인데 0.1만큼 감소를 했대요. 그럼 액막엽은 0.2만큼 감소를 한 거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액막엽은 0.2만큼 감소, 그럼 X는 0.2만큼 늘어난 거네요. 그러면 플러스 0.2니까 여기 X의 길이는 2.4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은 2분의 I대란 말이에요. 그럼 I대도 0.2만큼 늘어난 거예요. 근데 2분의 I니까 0.1만큼 늘어났겠죠? 2분의 액막엽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0.1만큼 늘어났어. 그래서 A는 0.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쉽죠? 좋아. 여기까지 됐고 얘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지금 디귿을 T1하고 T2일 때 길이를 알려줬단 말이에요. 디귿이 무엇이었냐면 2분의 I대였어요. 2분의 I대가 0.3만큼 늘어났대요. 그치? 그러면 I대랑 X의 그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똑같이 가니까 Y의 길이는 0.6만큼 늘어나겠죠. 이거 이해됐죠? 그 다음 H 그 원섬유 마디의 길이하고 똑같이 가요. 그럼 얘도 0.6만큼 늘어나야 됩니다. 그럼 B의 길이는 0.4가 될 거고요. Y의 T1일 때 길이는 2.0이 된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좋아. 그럼 이제 빈칸 다 채웠으니까 보기 볼게요. 기억. A와 B는 같다. 0.4, 0.4로 같죠. 그 다음 T1일 때 X의 H대의 길이는 0.4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물어보면 좋은데 이쪽에서 물어봤죠. 근데 H대의 길이는 구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왜? 여기가 H대의 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쪽이랑 좌우 대칭이니까 기억하고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을 2배로 해서 X의 길이에서 빼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기억하고 니은의 길이를 더해보니까 T1일 때 0.4 더하기 0.6는 6은 1이에요. 자, 그걸 2배에서 빼면 2.4에서 2.0을 빼니까 0.4 됐다. 오케이. 니은 맞고 디귿.
x의 a대 길이에서 y의 a대 길이를 뺀 값은 0.2 마이크로미터이다. a대 길이까지 구하래요. 자, 이것도 구해볼까요? 여러분들 a대 구하는 방법은 x는 ai다. 즉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a대의 길이 더하기 i대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치? 근데 여기에서 뭐 T1이든 T2일 땐 T2든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우린 다 구해놨으니까. T1일 때 x의 길이는 2.4였어요. 그 다음에 2분의 i대의 길이가 0.4였으니까 i대는 0.8이다. 그러면은 a대의 길이는 1.6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죠. x에서 a대의 길이.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로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ai다. 이렇게 구해놓고 자 2.0 넣어볼까요? 2.0은 i대의 길이가 0.3 곱하기 2니까 0.6이다. 그러면은 a대의 길이는 1.4면 되겠다. 됐죠? 자, 그러면 1.6과 1.4는 0.2 차이니까 맞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정답이 되는 것이고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다인자 유전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본 친구들, 좀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을 응용해 가지고 잘 풀었을 텐데 이제 연관 문제는 좀 축소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에서는 안 나오지 않을까 라고서는 이제 희망에 차고서는 공부를 조금 덜한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 풀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수능 때까지 이러한 유형도 좀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한번 볼게요. 가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A, B, D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즉 다인자 유전이라는 거죠. 근데 한 쌍은 7번 염색체에 있고 두 쌍은 9번 염색체에 있대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그 하나의 염색체 위에 두 개의 유전자가 함께 존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이걸 이제 두 글자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하는데, 자, 그 다음에 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뭐 이건 다인자 유전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요. A가 3인 남자 1과 자 1인 남자와 그 다음 2인 여자 사이에서 아이 3이 태어났대요. 자, 그때 얘 1의 대문자의 개수는 3개고요. 그 다음에 2의 대문자의 개수는 4랍니다. 그 다음에 이 3이요. 대문자의 개수가 6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걸로써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준 거냐면 유전자형을 알려준 거예요. 자, 지금 세 쌍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대문자가 6개이려면 이거 하나밖에 안 되죠. AA, BB, DD 모두 대문자인 거. 요거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이 어떤 염색체에 어떠한 유전자가 있는지를 역으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좀 더 다른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까지 준 거냐면 2에서 난자가 형성될 때요. 스몰 a, 스몰 b, 라지 d를 모두 가질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되고 대문자 4개를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겠느냐라는 거지. 자, 우선 7번하고 9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쵸? 자, 우선 얘는 대문자가 4개여야 돼요. 그치? 대문자 4개인 건 만족하고 이 스몰 a, 스몰 b, 라지 d인 생식세포를 가질 확률이 2분의 1이어야 되고 그 다음 얘한테 뭐까지도 물려줘야 되냐면 A, B, D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생식세포도 만들고 이러한 생식세포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려면 어떻게 이제 얘네들이 염색체상의 유전자가 존재하면 될 것이냐. 바로 지금 스몰 AB는 같이 다니면 되겠죠. 같이 다니면 이런 애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B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지 D랑 라지 D가 이렇게 있다면 대문자가 하나, 둘, 셋, 4개인 걸 만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얘가 나올 확률인 2분의 1도 만족이 되죠. 왜냐? 지금 스몰 a, 스몰 b가 나올 확률이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고요. 라지 d를 받을 확률이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1 해서 2분의 1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2에서 유전자가 염색체상에 어떻게 위치하는지를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1번도 찾아낼 수 있죠. 자, 1번도 이게 9번 염색체고 7번 염색체라면 7번 염색체는 이제 D하고 관련된 유전자가 있고 이제 여기에는 A하고 B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에 D는 다른 염색체 있는데 A하고 D가 갑자기 한 염색체 있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돼요. 같이 이제 여자가 A, B 같이 있다면 남자도 A, B 같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도 마찬가지로 A, B, D라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야지 얘하고 얘가 만나서 얘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염색체 위에 A하고 B가 같이 있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대문자가 3개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D까지 와야 되니까 라지 D도 하나 있어야겠죠. 그럼 대문자 3개가 다 써졌으니까 나머지는 소문자로 이렇게 써주면 1번에 있는 유전자의 위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1과 2 사이에서 3의 동생이 태어날 때래요. 자, 이 둘 사이에서 또 다른 자손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몇 가지냐. 그 다음에 이 아이의 A가 5일 확률은 니은이다. 기억 미음만 이제 구해내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쓰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종류를 쓰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인데 생식세포의 종류를 뭐 라지 A, 라지 B, 라지 D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 얘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이 표현형으로 바꾸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는 결국 대문자 몇 개인 애랑 똑같은 표현형이에요. 3인 것과 같은 표현형이에요. 즉 얘네 둘이 만나면 대문자 3개, 얘네 둘이 만나면 대문자 2개,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만나면 대문자 1개,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만나면 대문자 0개. 이건 거죠. 그쵸? 그러면 아빠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 즉 정자의 종류는, 대문자의 종류는 이 4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 쪽에서 만들어지는 건 몇 가지일까? 얘하고 얘 만나면 3개,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만나도 3개. 한 번만 쓰세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 만나면 1개, 얘하고 얘 만나도 1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표현형도 대문자의 수니까 대문자 6개이네, 5개이네, 4개이네, 3개이네, 4개이네, 3개이네, 2개이네, 1개이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어차피 최대 표현형은 몇 가지냐라고 했으니까 지금 대문자 1개이네, 2개이네, 3개이네 얘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4개이네, 5개이네, 6개이네. 즉 1에서 6으로 6가지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6가지다. 그쵸? 그 다음 이 대문자의 개수가 5일 확률은 몇이냐. 자, 5일 확률은 여기 지금 8 중에서 하나니까 8분의 1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 게 좀 그렇다.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하셔도 돼요. 자, 지금 대문자 5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여기에서 셋 나오면 여기서 무조건 라지 D를 받고 여기서 나오면 2개 나올 게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빠한테서 2개 받고 대문자 2개 받고 엄마한테서 3개 받을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그럼 아빠한테서 대문자 2개를 받을 확률은 얼마냐? 바로 여기서 라지 A, 라지 B 받으면 되죠. 그러면 2개 이미 받았어.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고 그럼 여기서는 대문자를 안 받아야 되니까 얘를 받을 확률 둘 중에 하나 2분의 1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엄마 쪽에서 대문자 3개를 받으려면요. 라지 D는 무조건 하나 와야 되니까 1이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라지 A, 라지 B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 그래서 얘를 동시에 받아야 되니까 2분의 1의 3승 해서 8분의 1이다. 해서 이렇게 구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고 자기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쌤이 2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4쪽으로 넘어가서 17번 한번 보기 전에 답 체크할게요. 3에서 A와 B는 모두 9번 염색체에 있다. A하고 B가 지금 9번 염색체에 있었죠. 기억번 맞고 다음 기억은 6이다. 아까 기억은 6 구했고 그 다음에 니은은 8분의 1이다. 구했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게 해주시면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17번 가볼게요. 자, 17번은 이제 우리 개체군의 상호작용.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전까지 나왔던 출제되었던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것은요. 환경이 조금 다르게 변한 상황을 줬다라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보기선지 자체는 그렇게 색다르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가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단독 배양했고요. 나는 같은 환경에서 혼합 배양. 그 다음에 다가 아예 거의 다른 환경이죠. 저온 관저한 환경에서 혼합 배양한 결과래요. 그치? 어쨌든 같은 환경에서 혼합 배양을 했더니 B가 멸종을 했어요. 그럼 얘는 경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치? 경쟁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는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더 유리한 애들이 더 잘 살겠다라는 걸 이렇게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보기 볼게요. 기억. 구간 1에서 A는 환경 저항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요. 구간 1에서 A는 지금 환경 저항을 받고 있죠.
S자의 생장형 곡선을 갖는 것은 환경저항을 어느 구간에서든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고, 그 다음 A와 B 사이에 상리공생이 일어났대요. 나에서? 아니죠. 경쟁이 일어난 거죠. 상리공생은 두 종이 모두 개체수가 상승을 해야겠죠. 서로에게 이익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 대한 환경 수용력은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라고 돼 있어요. 자, 환경 수용력이라는 게 뭐예요? 얘가 한 서식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개체군의 최대 크기예요. 즉 Y값의 최대값인데 지금 보면 가에서 보면 100보다 조금 낮죠. 하지만 다에서 보면 B는 100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수용할 수 있는 최대 크기는 다에서도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작다는 맞는 설명 돼야겠죠.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4번 되겠습니다. 네, 이제 18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 18번이 여러분들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계도상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퍼즐 맞히듯이 열심히 문제를 풀어 나갔어야 됐을 거니까 못 푼 친구들이 있다면 꼭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기를 하나하나씩 쌓아가면서 이제 수능까지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유전영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는요, 대립유전자 라지 E와 스몰 E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라지 E와 스몰 E에 의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라지 E가 완전 우성이랍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게 가 발현 유전자인지는 찾아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라지 H, 라지 R, 라지 T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H는 라지 R과 라지 T에서 완전 우성이고 그 다음에 R이 T에 대해서 우성이라니까 이렇게 세 개의 우열을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세 가지래요.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보면 라지 H, 라지 H, 라지 H, 라지 R, 라지 H, 라지 T. 이건 하나의 표현형을 갖겠죠. 얘가 라지 H가 가장 우성이니까. 그 다음에 라지 R, 라지 R, 라지 R, 라지 T. 이러한 표현형이 나올 것이고 라지 T, 라지 T만 열성인 것만 모여있는 표현형이 나올 거니까 총 세 가지 맞네요. 근데 이 중에서 기억에서 디귿 표현형인데 누가 기억이고 디귿이고 니은인지는 여러분들이 또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건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염 색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유전자들이 상에 있는지 성에 있는지는 찾아낼 필요 없었어요. 그렇죠? 두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존재한다라는 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들부터 하셔야 돼요. 여기 문제에서는 우선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을까? 얘 우열부터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얘 우열을 이제 결정을 하려고 보니까요. 뭔가 우리가 가계도 공식 같은 걸로 해결해낼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A하고 B가 이렇게 성별을 안 알려줬지만 성별을 알려준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 남자하고 결혼한 이 A는 여자일 것이고요. 그 다음 자손을 낳았겠죠. 그 다음에 여자하고 결혼한 B는 남자일 것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 A의 특징을 보니까요. 얘는 4번, 6번인 아들을 낳았어요. 그치? 우리 X염색체 유전에서요. 이 아들이 2명이 나왔다면 엄마에 대한 유전자형에 대한 힌트를 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선 가에 대한 것만 보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생각하고, 자, 얘는 이제 가라는 그 발현 유전자를 X염색체에 존재하고 Y염색체 같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가라는 발현 유전자와 Y염색체를 가질 거예요. X염색체 있고 Y염색체 갖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은요. 가 미발현 유전자니까 선생님이 그냥 정상이라고 할게요. 정상의 Y를 이렇게 가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써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엄마는요. 지금 얘네들이 그 4번, 6번, 10번의 나에 대한 표현형이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하고 이 염색체는 각각 다른 X염색체예요. 그러면 다른 X염색체에 같은 종류의 대립유전자가 존재하니까 가에 대해서는 동형접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여기에는 어떠한 나에 관련된 유전자가 올지 모르지만 얘는 가 발현 유전자와 가 발현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4번, 6번을 보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5번은요. 아빠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받고 가 미발현 유전자 받고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가 발현 유전자를 받죠. 근데 정상으로 표현이 됐네요. 그 말인 즉슨 정상이
즉 가 미발현이 가 발현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라지하고 스몰이의 우열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우성이 뭐라고요? 가 미발현이요.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정상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얘는 가 발현 유전자다. 이렇게 됐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가는 열성영질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먼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오케이? 이게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 없이 유전자형을 이용해서 얘를 써줄 수가 있겠죠. 우선 1번은요. 라지 2의 Y다. 그 다음에 얘는 스몰이를 가지는데 나에 대해서는 뭐 가지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얘도 스몰이의 Y인데 나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모를 거고요. 얘도 스몰이의 Y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거. 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거 먼저 써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라지 2에 대해서 이렇게 갖는다. 그쵸? 남자니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8번은 스몰이를 이렇게 가질 거고 11번은 스몰이를 이렇게 갖는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3번도 마찬가지네요. 스몰이. 확정 지을 수 있는 건 이렇게 확정을 짓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9번도요. 마찬가지로 라지 받고 그 다음에 여기 3번에서 스몰이 받을 테니까 스몰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치? 자, 여기까지 썼고 7번도 쓸 수 있겠다. 라지 받고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스몰이 받는다. 됐네요.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린 가에 대한 것만 한 거니까 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어떠한 힌트를 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1의 나의 표현형은 뭔지 모르지만 기억이래요. 그 다음 2와 11의 나의 표현형은 니은이래요. 2하고 11은 니은이다. 니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3의 나의 표현형은 디귿이래요. 3은 디귿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됐죠? 그 다음에 4, 6, 10의 나의 표현형은 모두 다르고 B, 8, 9의 나의 표현형도 모두 다른데 9번은 RT래요. RT. 이러한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R이 라지랑 있는지 T가 라지랑 있는지는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누가 기억, 니은, 디귿인지도 이제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씩 추출해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RT를 알려줬으니까 얘를 괜히 알려주지 않았겠죠. 이러한 알려준 것부터 여러분들이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라지 R이든 라지 T든 무조건 2번으로부터 얘는 한번 받아야 돼요. 그치? 하나를 받아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T였다고 한번 해봅시다. 라지 T였다. 그러면 B, 8, 9가 모두 다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를 수가 없죠. 왜냐? 여기에서 얘가 만약에 T를 가지면 여기에는 이제 무조건 하나 라지 R을 가지게 될 거고 얘가 H를 갖는다라고 하더라도 HR하고 T하고에서 만나서 세 개가 다 다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T가 가장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얘는 T가 아니다. R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번은 라지와 라지 R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RT라고 했으니까 라지 T가 되겠죠. 그럼 얘도 라지 T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세 가지 다 표현형에 다르려면 얘가 여기에 R이나 T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H가 들어와야지만 다른 것들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니은하고 디귿이 어떠한 표현형인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맞죠? 봐봐. 라지 R을 가졌을 때 니은이니까 라지 R, 라지 R이나 라지 R, T거나 R을 가지면 H를 안 갖고 R을 가지면 니은이 되는구나. 그 다음 H를 가지면 디귿이 되는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는 T만 가지는 건 기억이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지금 이건 여자일 기준으로 쓴 거예요. 좋아, 그러면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해결이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또 맞춰 나가셔야 돼요. 지금 이제 11번이 니은이라 그랬어요. 그쵸? 11번이 니은이다 라는 소리는 R을 하나 갖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얘는 R을 하나 갖고 있구나 라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이 옆에 뭐 R인지 T인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B는 남자고 3번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엄마로부터 가에 대해서는 2를 하나 받았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H를 받고 누가 T를 받았느냐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H가 돼버리면 여기에서 H가 들어와 버리면 얘는 니은이 될 수 없죠. 무조건 이 H를 받으니까 니은이라는 표현형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 그럼 얘는 ET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B89는 나에 대해서 표현형이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H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B89의 유전자형도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R을 하나 가졌어야지만 니은이 됐었고 얘로부터 T를 받아서 이 X 염색체를 받았겠죠. 그래서 B도 이렇게 유전자형을 결정을 했습니다. 됐나요? 좋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한번 결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1번이 결정이 되죠, 여러분들. 1번은 표현형이 기억이라고 알려줬어. 기억이려면 T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얘는 라지 E와 라지 T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고 7번은 아빠로부터 X 염색체 받아야 되니까 T 이렇게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A는요. 지금 4번하고 6번인데 4번, 6번, 그 다음에 10번이 다 다른 표현형을 갖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러려면 이제 10번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우선 10번은요. 엄마로부터 스몰 e와 라지 t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빠로부터 스몰 e와 라지 t를 받을 것이고 엄마로부터 라지 e를 받아야지만 가에 대해서 미발현, 즉 정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엄마로부터 라지 e와 라지 t가 발현된 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4번, 6번, 10번이 다 다르려면 여기 4번, 6번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는 H 또는 R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리고서는 엄마는 H랑 R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5번도 아빠로부터 라지 E와 라지 T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스몰이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뭐 왔는지는 뭐 아직 정확히 모르는 상태. 이거 되겠죠. 자, 이제 이 정도 하면 거의 다 유전자형 결정하지 않았어요? 보기 보면서 할게요. 기억, 가는 열성형질이다 아까 했고 그 다음 A와 8의 나의 표현형은 다르다라고 했어요. 자, 우선 A는요. H 가지면 H 하나라도 가지면 디귿이라 그랬죠? 자, 디귿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은 H 가졌으니까 디귿의 표현형이 되겠네요. 그러면 표현형은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죠. 틀렸고 그 다음에 이 집안 내에서 라지와 라지티를 모두 갖는 구성원은 4명이다. 누구 있는지 볼게요. 자, 우선 라지와 라지티 갖는 사람 1번 있죠. 그 다음 여기 엄마는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받았으니까 5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와 라지티를 갖는 사람 2번, 3번은 없고 그 다음에 여기 B8, 9에서 여기 9번은 라지와 라지티를 같이 갖고 있네요. 9번 있고 10번, 11번은 10번, 11번 중에 10번 라지와 라지티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7번 있죠. 라지와 라지티. 그래서 7번까지 하면 5명이잖아요. 틀렸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1번 정답이다 라고 해서 1번을 기억 정답이다 해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좀 우리가 어려운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이제 20번 가기 전에 쉬어가는 문제로 19번 좀 빠르게 풀어볼게요. 가와 나에 서식하는 식물종 ABC의 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고 면적은 나가 가의 2배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가의 면적을 내가 S라고 설정을 한다면 나는 ES라고 설정해 놓고 문제 풀면 되겠죠. 보기 봅시다. 기억, 가에서 A는 B와 한 개체군을 이룬다 라고 돼 있어요. 한 개체군이라는 것은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데 A하고 B는 각각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체군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 B의 밀도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체수만 딱 보고 같으니까 이제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밀도라는 것은 면적분의 개체수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에서 B의 밀도를 구하려고 하면 면적을 S로 설정했고 개체수는 24니까 S분의 24. 그 다음에 나에서는 면적을 ES로 설정했고 개체수는 24니까요. 자, 얘는 약분하면 S분의 12죠. 그러면 가가 나의 2배죠. 그러니까 가가 나에서의 2배이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다음 디귿. C의 상대 밀도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C의 상대 밀도를 각각 밀도를 다 구해가지고 구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 그랬죠? 어차피 가에서의 면적, 그 다음 나에서의 면적은 일정하기 때문에 얘네들 개체수를 다 더한 것분의 이 개체수. 그렇게 구해주면 상대 밀도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에서의 C의 상대 밀도는 얘네 셋을 다 더하게 된다고 하면 50분의 15죠. 반면 나에서의 C의 상대 밀도는 얘네 다 더하면 100이고 100분의 3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네요. 약분하면. 자, 그렇기 때문에 상대 밀도는 같아야 되는 거죠. 가에서의 2배이다. 틀렸습니다. 상대 밀도는 사실
100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 30%, 그 다음에 얘도 30% 나오니까 같은 거예요. 두 배이다 틀렸습니다. 니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2번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비분리에 대한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알려줬냐면 가는 A와 A라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열관계는 분명하지만 누가 우성인지 안 알려줬고요. 누가 정상 유전자인지 뭐 이런 것도 안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 나도 마찬가지로 B와 B에 의해 결정되는데 우열관계가 분명하다라는 것만 알려줬어요. 그치?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는 상염색체 있고 하나는 X염색체 있대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하나가 뭐 상이라면 나머지는 X다 라는 거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한 조건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표가 뭔가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가계도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에서 형이 태어났고요. 형은 남자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누나 태어났고 기억이 태어났어요. 자, 기억은 이제 누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남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조건 중에 하나가 클라인펠터라고 했으니까 XXY니까 남자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아버지는 형질 나를 가지고 있고요. 가는 안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가 형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형은 가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나는 가나 중에서 나 형질 가지고 있고요. 기억은 가와 나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형질에 대한 거를 이렇게 가계도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는요. A라는 유전자는 없고 A 스타 유전자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지금 아빠가 A 스타 유전자가 상염색체 있는지 성염색체 있는지 모르지만 상이면 A 스타일 거고 성이면 A 스타 Y일 거란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이 A 스타만 가졌을 때 가에 대해서 발현이 안 됐어요. 그쵸? 가라는 형질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가는 병이라고 하고 이제 형질 가가 없는 건 정상이라고 표현할게요. 의미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A 스타만 가졌을 때 정상이 나왔으니까 A 스타가 정상인 거죠. 그 다음에 A는 가 유전자가 된다라는 거를 아버지의 그 대립 유전자 구성만 보고 얘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우열을 판단하거나 또는 상염색체 있는지 성염색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는요, 지금 A 유전자를 가져요. 그럼 A 유전자 갖는데 상이든 성이든 두 개의 대립 유전자를 가져야 되는데 A 스타는 갖는지 안 갖는지 모르는 상황. 그쵸? 그 다음에 형은요, 지금 A 스타를 이렇게 갖고 있어야만 한대요. 보여줬을 때. 그쵸? 그러면 A 스타가 지금 무슨 유전자냐? 정상 유전자거든요. 근데 가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치? 가라는 형질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 유전자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죠. A 스타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한 방 해결돼요. 우선 A 스타일 때 가가 나왔으니까 가가 우성이다. 그쵸?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 다음에 남자가 대립 유전자 두 개를 갖는다? 그럼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 아빠는 A 스타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엄마는 여기서 아직 모르니까 A로 이렇게 놔둡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상염색체 있다면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X염색체에 존재하는 유전자고요. 그치? 그럼 이제 나머지를 또 파악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서 아버지는요, 또 마찬가지로 B 스타는 안 갖고 있고 B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BY 이렇게 내가 유전자형을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형은 B 스타만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B는 안 갖고 있으니까 B 스타 Y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B 스타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 뭔지 모르니까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고, 자, 그러면 B를 가졌을 때 나에 걸렸으니까 B는 나를 나타내는 유전자고요. 그 다음에 B 스타일 때 나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B 스타는 정상 유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그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나를 한번 볼게요. 누나는 B를 가져요. 근데 나가 나타났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아빠로부터 X염색체 받았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엄마로부터 B 스타인지냐 B를 받았느냐 요거는 아직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내야 되는 게 요 기억을 조금 보셔야 돼요. 자, 기억을 보시면 얘는 B 스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얘는 X형 색채 위에 B스타를 하나 갖고 있어요. 누가 준지 모르지만. 근데 B스타를 가지고 B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지만 나가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나가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B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에서 우열관계가 판단되지 않아요? B, B스타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얘는 나에 걸렸으니까 나가 이번에도 우성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엄마가 나가 안 나타나려면 B스타, B스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엄마 B스타, B스타만 갖고 있으니까 얘는 BB스타가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 유전자형을 결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누나는 A에 대해서 A스타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스타, A스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엄마가 A스타 하나 줄 수 있어야 되니까 A스타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가를 받으려면 가에 대해서 이제 A를 하나 받아야 되니까 엄마로부터 A 받고 아빠로부터 A스타 받았다.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생식세포가 비분리됐는지도 찾아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죠. 자, 지금 보시면 XXY에서 Y하고 B를 동시에 가져주려면 아빠가 둘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꿨으면 좀 더 표현이 쉽겠다. B하고 Y를 같이 아빠가 정자 안에 넣어서 줬고 그 다음에 B스타를 난자로서 엄마가 준 것이다. 이렇게 만난 거죠. 그럼 아까 여기에 나와 있을 때 A가 염색체수가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라고 했으니까 요게 A가 되는 것이고요. 얘는 XY를 동시에 받았으니까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보겠습니다. 기억, 가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상염색체에 있죠. 틀렸고 니은 A는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 형성된 정자이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1분열 비분리가 일어났는데 XY가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성염색체 비분리 맞죠. 오케이. 다음 디귿. 기억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이다. 자, 어차피 상염색체에 있는 것과 X염색체에 있는 것은 각각 다른 염색체에 있는 거니까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스타, A스타, A스타 사이에서 가가 발현될 확률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가가 발현된다는 건 A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나가 발현될 확률이라고 한다고 하면 B스타, B스타와 BY 사이에서 나가 발현될 확률은 B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얘는 써볼까요? BY와 B스타, B스타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건 BB스타와 그 다음에 B스타 Y 이거 두 개밖에 없죠.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BB스타인 애가 이제 나가 나타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다.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디귿은 정답. 이렇게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쌤이랑 긴 시간 동안 우리 20문제 쭉 해설 함께 봤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수능 전에 봤던 마지막 학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시험이었으니까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잘 채워가지고 수능 때까지 완주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